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커뮤니티 풀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도 뭐 많죠. 그런데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이 이 대부분이 나름 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KOK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을 것 같은데 소량을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커뮤니티에 프로포즈가 됐던 그 제안이 이루어지고 제안됐던 것 중에서 제한됐던 건수가 거의 2022년 한 6월, 7월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거의 만 3년 동안에 이 투표가 이루어졌던 경우가 총 12건이 있어요. 그 중에 10건은 전부 다 그 통과가 됐고, 2건만 반대 쪽이 많아가지고 리젝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나 하면은 그 한 가지는 그 커뮤니티 풀의 위임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 제안 해가지고 기존의 그 상태가 커플 총 위임 기능 SOP 수량이 5개로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현재 한도가 채워진 상태라 케이스타의 커뮤니티 풀로 추가 위임 불가능. 그러니까 지금 SOP로 위임이 돼 있는 숫자를 보면은 7억 1천만 개예요. 이미 오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변경을 하겠다는 제안이 SOP 한도를 10억 개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10억 개로 조정하여 적극적인 커뮤니티 풀의 위임 기능 활성화를 통해 K시스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즉각 가동시킨다. SOM 분들의 신중한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10억 개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그 이유가 어, 위임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K시스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즉각 가동시킨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어, 이 내용 다음에 나온 게 또 리젝이 되는 게 커뮤니티 풀의 의미를 다오 VC 개념에서 확장하여 그러니까 다오 VC에다가 플러스 K스타의 싱글 스테이킹 개념으로의 변화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어, 리젝이 됐어요.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칠까 합니다. 처음 DPOI 방식의 다오 VC로서 그동안 크립토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만이 진입할 수 있었던 초기 투자 라운드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진입할 수 있다는 포부로 시작한 K스테디움은 시간의 부침 속에 K스타의 시장 가격의 끊임없는 저평가로 인해 사실상 현재로서는 VC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판단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일단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자산 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기관 투자자들만이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이 개인 투자자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가던 만큼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좋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그거는 제가 웃긴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성, 그 다음에 투자의 경험, 뭐 그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요.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소수지만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처를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름의 기준이라든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경험, 거기에다가 전문성까지 사업성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는 데에 투자금을 받는 쪽은 분명히 자금적인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받게 되죠. 초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어,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거기에 합당한 뭐 인센티브 뭐 그 일종의 그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KOK 플레이의 플랫폼 또는 지갑 그다음에 그 거래소의 지갑 뭐 이런 것들도 생성조차도 만들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잘 운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초기에 투자를 해서 기관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도 있고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망해먹는 경우 많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처럼 그런 많은 수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는 부분이 일단 웃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투자가 되어 있는 여기는 현금 투자가 아닌 코인 또는 그 암호화폐 투자잖아요. 암호화폐 투자를 해놓은 거는 숫자가 아무리 많든 이게 금액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어떠한 투자처에다가 돈을 넣기 위해서는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많은 거를 끄잡아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화할 때 거래소로 나왔을 때 그 같은 수량 가지고 그러니까 뭐 현재 예를 들어서 1달러인데 1달러라 가지고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0만 개만 잡아내서 거래소에 내보내서 현금화 한다고 했을 때 100만 개가 큰 수량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진 만큼 또 보충을 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기에 또 가격이 또 하락을 하면 또 더 많은 걸 가져 나와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거는 시장의 끊임없는 저평가로 인해 사실상 현재로서는 VC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VC로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투자를 한 걸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 이건 사실 웃기는 소리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K스타의 가격이 0.00017 정도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KOK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7억 1천만 개라고 했는데 7억 1천만 개를 소수점을 4개를 돌리면 4개를 이 숫자를 없애버리면은 70만 불 정도인가 될 거예요. 70만 불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2를 해도 뭐 0.0002다라고 하면은 10, 그
70만 불, 140만 불, 140만 불이면 한 20억 정도 될라나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대로의 그 가치를 가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VC로서의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SOP를 5개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래서 10개로 늘리자는 그 안을 냈는데 리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들어가는 거를 플럭스라는 걸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 싶은데, 이거를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내가 위임을 해놨던 일부를 해지를 해서 플럭스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내 위임 해지를 한 거를 그쪽에다 주고 거기에서 다른 코인으로 내가 위임 해지를 해서 줬는 거, 그거를, 그거에 다른, 어, 그, 암호화폐를 받아서 그거를 좀 쓰고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는 원금 플러스, 그러니까 빌렸는 그 암호화폐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줘야 된다. 그런 게 플럭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는 DPOI라는 것 자체를 해지를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DPOI라는 거는 DPoS에 변형된 건데, 변형된 것도 사실 아니에요. S가 스테이크이고, 여기에서는 그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거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를 해지를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플럭스라는 거를 이용을 했고, 근데 그 플럭스 가지고도 안 되고 지금 5개가 넘어갔고 뭐 하니까 이거를 해지를 할 수 있는 싱글 스테이킹을 도입을 하는 걸 기존 다오 VC에다가 싱글 스테이킹을 넣어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SOP를 위임 처리를 하면은 그거를 내가 케이스타라는 걸로 1대1로 받고, 그러면 결국에는 케이스타로 해지를 한 상태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건데, 뭐 자세하게 더 드릴 말씀 없고,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타를 하나하나씩 해지를 하도록 내보내줬을 때, 결국에는 이 메인넷이라는 것 자체도 KO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전량 소각에 빠지는 부분 외에 지금 자산 이전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산 이전을 하고 케이스타로 수합을 시켜주고 해버리면 KOK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리젝을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가 SO를 전부 다 해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9개의 SO들을 전부 다 이 뭐 불만도 많고 그 노드 운영 위임을 했는 거에 대한 그 페이먼트도 그 지급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없애겠다라고 그 운영사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은 사실은 여기는 지금 우리보다도 우리는 뭐 지금 플랫폼 그러니까 앱 자체를 닫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기는 앱이 운영이 돼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그런 상태로 있다. 저는
오늘 그 줌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저희는 충분히 이 회복이 가능한 그런 상태지만 여기는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서 가치가 그냥 거래소의 가격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아무런 뭐 결코 어, 이 뭐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아닌 상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사실은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다가 어,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 어쨌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답이 없다. 그 부분은 이전에 많이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세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모르게 뒤집힐 수도 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